자, 연방대법원 보수판사. 예. 우리들이 가장 믿을 만한 대법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클래런스 토머스,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연방 대법관인데요. 예,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보수 진영. 지난주 금요일부터 입원했다고 그래요. 일단 호전됐다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충격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보수 진영이 가장 존경하는 대법관이기 때문입니다. 2020년 11월 선거 부정선거 있다고 생각했던 대법관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송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그 과반을 넘지 못해서 그 의견이, 그래서 결국에 소송이 기각되고 말았는데, 그 대법원에 따르면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지난 18일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서 저녁에 수도 워싱턴의 시블리 메모리얼 병원에 입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니라고 그래요. 예, 대법원은 토머스 대법관이 검사를 받고 항생제 정맥 주사를 맞았다면서 증상이 완화돼서 편안히 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21일, 그러니까 내일 월요일 퇴원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현재 일부 주에서 제정한 낙태금지법 위헌 여부 등 여러 중대한 사안을 심리 중인데요.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토머스 대법관이 법정에서 대면으로 열리는 구두 변론의 개요, 녹취록 및 녹음 파일 등을 바탕으로 자신이 출석하지 않은 모든 사건에 대한 검토와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사건 심리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자, 이제 지금 6대3이죠. 보수 진영. 지금 연방 대법원 보면 구성도가 보수 6, 진보 3인데, 하지만 여기에 이제 한 명, 그 존 로버츠는 사실상 진보 쪽에 더 가깝다고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 중에 닐 골세치만 믿을만하고 브렛 카베나하고 에미 코니 베렛은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가장 믿을 만한 대법관이 이제 클래런스 토머스, 그리고 얼리로 대법관, 그렇게 2명이에요. 낙태, 기후변화 어젠다,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정말 미국인들이 믿을 만한 몇 안 되는 법조인입니다. 예. 2013년 3명 목숨을 빼앗은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에게 종신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법관 6대3 의견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토머스 대법관은 1심 사형 선고가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뒤집힌 과정에 문제 삼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미국 헌법에 따라 1심 때 배심원단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았다,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차원 사형 집행을 반대함에도 극악무도한 범죄자 처단을 위해 사형제 존속이 불가피하다, 이런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사형제 저도 찬성합니다. 확실한 빼박, 극악무도 범죄자들은 사형 처리해야죠. 자, 지금 스티븐 브라이어, 예, 연방 대법관, 그 사람이 이제 민주당 진영이죠.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이 이제 진보 진영 83세, 예, 그 사람이 이제 물러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좌파 여성, 아주 극좌 중에 극좌인데, 이 사람 카탄지 브라운 잭슨, 예, 이 판사를 대법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죠. 예, 카탄지 브라운 잭슨. 미국한테 위험한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연방 상원 보면 50대 50이고 타이브레이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요. 바이든이 이제 뭐 사법사상 최초로 흑인 여성 지명했다, 이래가지고 뭐 새 역사를 만들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인종, 성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백인 남자, 고령 남자라고 하더라도 올바른 판단 내리면은 백인
골라도 되는 거 아닙니까? 지명해도 되는 거? 자꾸 이 극좌 진영에서 무조건 인종 어젠다, 성별, 여성 어젠다, 트랜스젠더 어젠다 이런 어젠다들을 자꾸 푸시하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여자 탄지 브라운 잭슨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이런 심리하는 걸 보면 이제 낙태권 거기에 이제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대법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 바이든이 지명했겠죠. 흑인에다가 여자에다가 이제 낙태를 대단히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민주당 진영에서 Planned Parenthood 가족계획연맹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태아들 팔다리 팔고 머리 팔고 뇌 팔고 이런 행위를 하는 비영리 단체인데 민주당 진영에서 적극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단체예요. Planned Parenthood. Planned Parenthood 건들면은 난리칩니다. 민주당 진영이. 2001년에 낙태 옹호 단체들을 위해서 변호를 맡기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낙태권 이런 것보다 차라리 safe sex, 안전 성교 이런 걸 더 강조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도 이제 안 하고 있어요. 이건 양당 진영 다입니다. 공화, 민주 다. 자, 클래런스 토머스 얘기 다시 돌아가겠는데요. 73세입니다. 73세. 고령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트럼프가 2024년 11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 승리해서 2025년 1월 20일에 백악관에 다시 입성한다면 아니면 뭐 다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이긴다고 한다면 클래런스 토머스를 이제 교체해 정말 아쉽지만 교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자칫 바이든이 교체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정말 무슨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3년 뒤인데 76세가 되거든요. 클래런스 토머스가. 그래서 교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클래런스 토머스 빠른 쾌유 기도합니다.